사람마다 외국어를 배우게 되는 동기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취업을 위해, 어떤 사람은 이민을 위해 외국어를 배우곤 하죠. 보통 우리나라에서 외국어는 영어를 많이 배우곤 하며 몇몇 사람들은 제2외국어로 일본어나 중국어를 배우기도 합니다. 외국도 한국과 상황은 비슷한데요. 이들도 자국어를 기본으로 하며 외국어로 영어를 배우곤 하죠. 하지만 한국과 다른 점은 외국인들은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점인데요. 심지어 영어가 아직 익숙지 않은데도 한국어를 먼저 공부하는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 이유는 바로 한국 문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문화가 세계 문화의 주류를 이루었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애니메이션 같은 일본 콘텐츠들을 소비하면서 자연스레 일본어를 배우곤 했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변했고, 요즘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에 미쳐 있다시피 하는데요. 심지어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인보다 한국 드라마를 더욱 소비하며 최신 한국 드라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20년, 30년 전 드라마까지 전부 챙겨본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들에게 자연스레 한국어가 익숙해지고 익숙한 한국어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재밌게도 한국어 학원을 다닌 게 아닌 한국 드라마나 한국인과의 언어 교환으로 한국어를 공부한 외국인들은 어떤 장르를 좋아하는지, 어떤 한국인에게 한국어를 배우는지에 따라 그 말투가 천차만별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일명 한국어 패치가 잘못된 외국인들은 정말 외국인이 썼다고는 믿기지 않을 재치 있는 한국어 표현을 구사하여 많은 웃음을 주곤 하죠. 이와 관련하여 한 외국인은 한국어가 가능한 자신의 친구들의 기행을 소개하는 글을 작성했고, 이 글이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굉장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내용의 글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미국인으로 한국어를 꽤나 잘하는 편이야. 처음에는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때문에 한국어에 흥미가 생겼는데 이제는 한국 드라마라면 전부 꿰고 있고 대사까지 외울 정도로 많이 보니 한국어 실력도 어느 순간 늘어있더라. 나는 미국에 있을 때 언어교환 겸 한국인 친구를 사귀어서 영상통화도 자주 했고 한국어 어학당도 다녀본 경험이 있지. 그리고 이렇게 한국어에 능통한 상태로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어. 한국어를 전혀 못할 것 같이 생긴 전형적인 미국인 얼굴을 가진 내가 한국어를 구사하니까 한국인들은 전부 나를 좋아해주고 신기해하더라. 어느 모임에 가던지 나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고 미국에서는 영어 하나 잘한다고 이렇게까지 좋아해주지는 않는데 한국인들은 참 정이 많고 자국을 사랑해주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든 정을 줄 준비가 된 따뜻한 사람들이라는 걸 느꼈어. 나는 두 친구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모임에서든 가장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으나 이 친구들을 만나고 난 뒤 모든 게 달라져 버렸다. 일단 이 친구들은 나와 같은 한국 학교로 교환학생으로 온 외국인들로, 한 명은 나와 같은 미국인인데 이 친구도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다고 해. 재밌게도 이 친구는 나와 같이 한국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한국어를 배웠다고 하는데 내 생각에 이 친구는 이상한 한국인에게 한국어를 배운 것 같았어. 왜냐하면 그는 무슨 말만 하면 쩐다, 지렸다, 이거 실화냐, 킹받네 등 이상한 단어를 쓰고 거의 두 문장에 한 번꼴로 서투른 발음의 한국어 욕을 덧붙이거든. 이 친구는 자신의 한국인 친구가 이렇게만 하면 한국에서 어딜 가든 사랑받는 외국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한국어를 가르쳐줬다고 했고, 아직도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눈치인데 한 번은 교수님이 강의 중에 이 친구에게 어려운 질문을 했고 이 친구는 진지한 표정과는 상반되는 서투른 발음으로 교수님, why me? 이거 실화냐? 아, 킹받네 라고 대답을 해서 그 수업을 듣던 사람들 전부가 박장대소하며 교수님조차 어이가 없는지 실소를 터뜨렸던 기억이 있어. 나는 처음에 이 친구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이거 실화냐는 말 그대로 이 상황이 맞는 거냐고 묻는 한국 유행어고, 킹받네는 열받네를 순화시킨 말이라고 하더라고. 하여튼 이런 독특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와 함께 다니면 항상 이 친구가 모든 한국인들의 관심을 독차지한다. 그리고 내게는 이 친구처럼 한국어를 잘못 배운 친구가 한 명 더 있는데 이 친구는 앞서 언급한 친구와 결이 조금 다른 독특한 한국어를 구사한다. 일단 이 친구는
프랑스에서 온 친구고 드라마와 케이팝을 보고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으며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다고 했어. 그리고 그녀는 드라마는 무조건 사극만 보고 대장금을 특히나 많이 봤다고 하는데 어업당은커녕 그냥 한국의 사극 드라마만 보고 독학한 게 전부라 한국어 자체는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야. 하지만 엄청나게 독특한 한국어를 구사하지. 이 친구는 사극을 통해 한국어를 배워서 대부분의 말을 사극톤으로 구사하는데 언제 한 번은 학교 앞 편의점을 간 적이 있다. 그녀는 편의점에 들어가자마자 이리 오너라 라며 큰 소리로 외치더라고. 친구의 말에 아무도 응답하지 않자 그녀는 거기 누구 없느냐 라며 다시금 큰 소리로 외쳤어. 그러자 편의점 직원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보던데 문제는 한국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보통 젊은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편의점은 할아버지가 근무하고 계셨다는 거야. 이 친구는 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예의에 대해서는 배웠는지 굉장히 당황해했지만 이 할아버지는 외국인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웃겼는지 귀하신 분을 못 알아뵀습니다. 홍촉하여 주시옵소서 라며 받아주더라고. 나는 박장대소하며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이 친구는 노인을 상대로 그 상황극을 이어나가는 게 맞는지 고민하는 듯 보였다. 왜냐하면 그녀의 동공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었거든. 그녀는 결국 결심했는지 무엄하도다 라고 소심하게 외치며 빠르게 음료수를 계산하고 도망치듯 그 편의점을 나가더라고. 하지만 그녀는 그 상황극이 꽤나 재밌었는지 그 후에도 식당이나 술집 등 어디를 들어갈 때마다 이리 오너라 라고 외치며 상황극을 시도하곤 한다. 물론 편의점 사건 이후 그녀는 이제 점원의 나이를 확인하고 상황극을 시작하더라고. 착한 한국인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녀의 상황극에 기꺼이 동참해줬고 그녀도 한국의 이런 정감 가는 분위기가 몹시 마음에 드는 눈치다. 이제 곧 교환학생 문화경연대회가 있고 그녀는 프랑스 대표로 참가하여 여자임에도 수염분장과 골룡포를 입고 훈민정음을 읊을 거라고 말하고 내 욕쟁이 미국 친구는 내 나라를 대표로 한국어로 된 속사포 랩을 선보이겠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나라가 이길지 정말 누가 이겨도 부끄러운 대회가 될 것 같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저 정도는 봐줄만 하네. 나도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내 친구와 한국에 놀러 간 적이 있고 이 친구도 사극 드라마로 한국어를 배워서인지 자신이 불리한 상황이 닥칠 때마다 무엄하다, 수청을 들라라며 소리를 지르더라고. 수청을 들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무례한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기생한테 쓰는 말이거든. 제가 공부하기로는 수청을 드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어는 정말 상황에 따라 다채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아름다우면서도 이런 점 때문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한국의 경주에 갔을 때 옛날에 한국의 높은 사람들이 입던 옷을 대여해서 입어본 적이 있어. 재밌게도 나의 긴 수염 때문인지 사람들은 나보고 진짜 조선시대 사람 같다며 1분에 한 번꼴로 사진을 같이 찍자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 확실히 한국인들은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아는 외국인들을 굉장히 좋아해 주더라고. 몇몇 나라들에서는 자신들의 언어를 공부해 가도 발음이 안 좋다며 놀리거나 아무 관심도 안 주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인들은 자신의 나라를 존중해주는 사람들에겐 몇 배의 호의로 되돌려주는 것 같아. 그런 경향은 한국보다 일본에서 더욱 두드러지죠. 당신이 외국인이고 일본어를 조금이라도 구사할 수 있다면 정말 따뜻한 대접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이 백인이라면 그 말이 해당될지도 모르겠으나 유색인종이라면 그런 기대는 접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일본어에 꽤나 능통하지만 제가 일본에서 일본어로 뭔가를 물어보더라도 사람들은 저를 무시하거나 말도 걸기 전에 일단 피하고 보거든요. 내가 한글을 좋아하는 이유는 한국 드라마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만들어진 이유가 굉장히 감동적이기 때문이야. 세종대왕은 오직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수면까지 포기하면서 한글을 만들어냈거든. 그야말로 드라마 같은 역사지. 나는 영어권 국가의 사람이고 내가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듣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거야. 내 나라에는 수많은 중국인들이 있고 그들의 중국어를 들을 때마다 귀가 몹시 아파지지만 한국어는 전혀 달랐다. 내가 한국의 사극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점은 옛날에 비해 한국어가
굉장히 쉬워졌다는 거야. 그리고 표현도 더욱 풍부해졌지. 어떻게 언어가 시간이 갈수록 발전될 수가 있는 건지 한국어가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